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책 한 권 소개해드리고 수업 진행하겠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부동산 경매 고수의 현실적인 투자 비결. 제목이 길죠. 저자가 박병주 씨가 되고요. 이 책은 여러분들이 합격하면요,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분도 공인중개사 시험을 합격했거든요. 자, 올해 시험이 35회죠. 이분은요, 17회, 18년 전입니다. 그래서 중개사 시험을 17회 때 합격을 했어요. 이분은 나이가요, 1965년생입니다. 60을 앞두고 있죠. 그래서 17회 시험을 합격해서 중개업을 하지 않습니다. 중개업을 안 해요. 바로 재테크를 합니다. 재테크. 투기해요. 주로 두 가지죠. 경매하고요. 그리고 갭투자. 두 가지입니다. 간단히 도움될 만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면요. 첫 번째, 이분은 오오오 법칙입니다. 이분만의 법칙이에요. 그러면 555 법칙이 뭐냐? 이분은 54세부터 재테크를 시작합니다. 54세. 자, 첫 번째 5는요. 5년 동안. 언제부터? 54세부터. 그러면 4, 5, 6, 7, 8, 58세까지 되겠네요. 다음에 5년요. 종잣돈 얼마? 5천만원입니다. 5천만 갖고 출발합니다. 이걸 갖고 5년 만에 50억을 만들어요. 야, 멋지잖아요. 네. 5년 만에 5천만원 갖고 50억을 만들었다. 네. 멋진 사람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여러분들 합격하시면 중개업만 하지 말라고. 먹고 살기 힘들어요. 어떤 경우든지 재테크를 해야 됩니다. 이 재테크는요, 아주 다양하게 파이프라인이 많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경매도 하고, 땅도 사고, 건매도 잡고, 상가도 투자하고, 지식산업센터. 항상 잘 되는 흐름이 있거든요. 그 흐름을 계속 갈아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많은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자, 555 법칙. 멋진 법칙입니다. 두 번째는요. 실행력입니다. 저는 절대 공감합니다. 이분은 실행력 하게 되면 이분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있어요. 내일이라는 단어를 싫어합니다. 내일은 실패자의 용어다. 내일 뭐 해야지. 미루는 거 있잖아요. 예. 절대 부정입니다. 예. 절대 미루지 마시고요. 예. 오늘 당장,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자, 전반적으로 실행력만큼은 이거다. 특히 경매 같으면요, 물건 검색하고 분석하고 또 권리 분석해서 현장도 나가야 되거든요. 미루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경매를 하다 보니까 자기 지역만이 아니고요, 전국구입니다. 전국구. 그러면 임장을 나가야 돼요. 임장을요. 임장 어떻게 나가느냐. 예. 스타렉스 차 있죠. 이 차를 사요. 차를 사서 개조합니다. 스타렉스 중고를 사서요, 캠핑카로 만들어요. 캠핑카. 그래서 이 스타렉스 갖고 서울도 갔다가, 부산도 갔다가, 강원도 갔다가, 목포 갔다가, 전국 군데군데 바로바로 임장 가는데 혼자 안 가요. 누구랑? 부인하고요. 예. 그 임장 가는 게 여행 가는 거거든요. 또 캠핑카니까 어떡하죠? 여간비가 안 들어가. 차에 싸니까요. 예.
밥도 만들어 먹고 사 먹고. 예. 그래서 멋진 실행력입니다. 세 번째는 시간 부자입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시간 부자가 되셔야 돼요. 절대 인생을, 요 반대가 뭐죠? 반대말. 노동 부자. 예. 예. 내가 일하는 만큼 버는 거, 노동 부자예요. 예. 말년이 비참해집니다. 예. 노동 부자라도 시간 부자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시간 부자가 뭐냐? 예. 시간 부자는요, 다시 말하면, 돈 버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직장근무 하더라도, 가만히 앉아서, 내가 자더라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시간 부자가 돼야 됩니다. 노후를 대비해서요. 그래서 이 책에는요, 후반부를 보게 되면 아주 많은 사례가 나와요. 시간 부자가 된 사례. 그 중에 하나만 들려드릴게요. 그 중에 하나만. 70대. 남자분이 있는데요. 시장에서 쌀가게를 운영합니다. 쌀집을 운영해요. 뭡니까? 노동부자지. 하루 종일 장사하고요. 쌀을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강의를 들어요. 강의. 그러면서 이제 경매를 알잖아요. 그래서 70이 넘은 나이에 경매를 통해서 상가주택 몇 채, 세 채. 그러니까 이 지역 주변 지역에 자기 동네가 되겠네요. 한 채, 두 채, 세 채를 경매를 낙찰받습니다. 낙찰받고 받게 되는 월세가 얼마? 월 600만입니다. 이걸로 노후 대책 끝. 시간 버전입니다. 장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멋지게 변모했습니다. 그러면 쌀가게 어떡하죠? 이미 이제 시간 버자가 되었는데요. 쌀가게는요, 자식한테 물려주고요. 물려주고 자기는 이제 600만 원 갖고 인생을 즐깁니다. 친구들에게, 지인들에게 항상 밥 사주고 술 사주고 인생을 즐기는 거예요. 멋지잖아요. 여러분들이 합격하시면요, 이 책만큼은 절대 도움이 될 거예요. 중개사 합격을 하고도 중개 안 하고 재테크를 했다. 여러분들은요, 지금은 2번입니다. 실행력. 절대 공부 미루지 말고요. 오늘 할 거 다 끝내버리면 지금부터 5개월 동안 합격하고도 남습니다. 동차 고민하시는데 1차 학과 동차 학과 고민하지 마세요. 오늘 열심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고민 자체가 공부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무조건 실행하세요. 절대 미루지 마시고요. 합격했다. 다음에는 건너뛰세요. 절대 노동부자가 아니고 시간부자가 되셔야 됩니다. 아주 좋은 교훈을 많이 주는 책이더라고요. 오늘 오면서 이동 시간 동안에 딱 190페이지를 읽었는데요. 제목이 나이 드는데도 여유가 필요하다. 이 책은요, 누가 썼냐면요, 여자분인데 나이가 78세예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푹 빠져버렸어요. 야, 책을 썼는데 이분은 50대 후반에 책을 썼고요. 이 책도 멋집니다. 78세, 1937년생입니다. 80을 앞두고 책을 썼는데 책 내용이 너무 멋진 거예요. 이 책 보면서 앞으로 제 노후를 어떻게 살 것인가,
정말 많은 지혜를 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 도움되었습니다. 결국은 말이죠. 요즘은 옛날과는 달리요. 옛날에는 책 쓰기가 어려웠어요. 요즘만큼 책 쓰기가 좋은 시대가 없습니다. 예.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합격했다 중견만 하시지 마시고 나의 인생 경험을 살려서 책도 쓰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책 쓰는 것도 하나의 소득이잖아요. 어떤 소득? 시간 소득이지. 수입이 따박따박 들어오니까. 예. 게다가 책이 잘 팔려가지고 기업 강의가 들어오더라. 예. 한번 움직이면요 기본 100다이거든요. 멋진 소득이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앞으로 합격 말고도 할 일이 많습니다. 예. 꼭 이제 책도 많이 읽으시고 책도 쓰시고요. 예. 자, 교재 보겠습니다. 오늘 교재는 요약집 보시면 54페이지입니다. 54페이지. 네모 3번 있죠? 토지 정책이고 꽤 종합 문제가 8번 나왔네요. 1번 토지 정책 내용 보지 마세요. 패스합니다. 바로 오른쪽 페이지 목차 2번 지역지구제 꽤 많이 나왔죠. 7번 나왔다. 예. 항상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역지구제. 한 문제가 잘 나옵니다. 지역지구제. 자, 지역지구제는요, 여러분들이 강의 노트를 보시고 설명을 드린 다음에 책도 보고 문제도 확인하죠. 지역지구제입니다. 강의 노트를 보시면 돼요. 자, 목차가 5개 납니다. 첫 번째, 의. 두 번째, 지역지구제의 목적. 세 번째가 효과예요. 자, 네 번째가 신축을 금지합니다. 신축을 금지하는 추가적인 제한이 있는 경우, 여기까지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점의 문제. 여기까지. 다섯 개 목차 이외에도 한 개 더 추가합니다. 한 개 더 추가하는 것은요, 뭐냐. 자, 2차가 뭐겠죠? 부동산 공법.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있죠. 거기서 용도, 지역, 지구 공부하죠. 공법상 용도, 지역. 종류가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법상 내용도 얘가 굉장히 잘 나와요. 기출을 묻기 때문에 공법상 용도 지역은 여러분들 국토계획법에서 공부 그대로 보시면요. 여기서 너무너무 잘 나온다. 기본적으로 득점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의부터 보시면요. 이제 학교론적인 내용입니다. 지역지구제는 한마디로 효율성이 목적입니다. 용도 지역마다 효율적 이용이 목적입니다. 유의할 점은요. 효율성이 나왔다면 효율성과 형평성 관계를 비교하자. 효율성과 형평성은 상충관계죠. 반대로 움직입니다. 효율성이 높으면요. 반대로 형평성은 무시됩니다. 얘가 바로 지역지구제 문제점입니다. 효율성을 도모하기는 하지만 형평성이 무시가 된대요. 간단한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두 개의 용도지역이 있습니다. 자, 왼쪽은요, 상업지역이다. 오른쪽은 녹지지역이다. 자, 상업지역은 개발의 목적이죠. 자, 용적률을 최대한 바라면 10층 빌딩을 지을 수가 있다. 녹지지역은 보존의 목적이죠. 규제가 심합니다. 1층밖에 못 짓더라. 자, 그러면요, 경계선에 있는 경계선을 보게 되면요, 자, 바로 이 한 끗 차이인데
이 차이에서 너무 형평이 맞지 않습니다. 누구는 10층을 짓고 누구는 1층밖에 못 짓고 형평이 맞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죠.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TDR제도 있죠. 즉 개발권 양도제가 돼요. TDR제로 나왔다면 바로 형평성 문제 해결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 그림 보게 되면요. 자, 여기서 A는 10층을 짓는데 B는 1층밖에 못 지어. 형평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요. 자, B가 손해를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왼쪽 지역과 비교하니까 이만큼 손해를 봅니다. 손해를 보니까 이것만큼 개발권을 인정해주다. 얘가 바로 개발권이죠. TDR입니다. 이것만큼 양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유의할 점은요. TDR제도 깊이 있게 알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은요. 다만 TDR제도 얘는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도입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행되고 있지 않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아직까지 도입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의의가 되고요. 다음에 지역지구지 목적. 자, 목적은 하나만 기억하자. 지역지구제를 통해서 바로 어울리지 않는 이용, 즉 주거지역은 공해성 공장을 짓지 마 해서 부배 외부 효과를 제거합니다. 부배 외부 효과를 제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이것밖에 안 나와요. 얘를 싹 바꿔서요. 정의 외부 효과를 제거한다. 바로 틀린 말입니다. 쉬운 문장이죠. 그 다음에 효과 넣으면 돼. 효과. 자, 지역지구지 효과하게 되면 예를 들면 자, 어느 지역이 있어요? 편의상 주거지역이다. 주거지역은 공법상 처음부터 공해성 공장은 아예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해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까 이 지역은 점점 좋아지고 쾌적한 동네가 되겠네요. 자, 동네가 점점 좋아진다면 어떻게 출발합니까? 이 지역은 결국 인구가 늘어나죠. 수요가 증가합니다.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오르죠. 가격 상승. 가격이 오르면 그만큼 공급은 증가됩니다. 여기까지가 기본 효과입니다. 다 아시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볼 때, 자, 공급하게 되면 얘는 장기죠. 장기 효과. 공급 빼고 앞에 것은 모두가 단기 효과다. 따라서 단기는 수요를 움직이고 장기적으로 공급을 움직이더라. 네. 그런데 우리 시험은요, 세 번에서 다시 세 가지. 공급이 증가되는데 크게 세 가지. 이렇게 메모되어 있죠. 여기까지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요. 자, 비용 일정 산업이고, 비용 증가 산업이고, 그리고 비용 감소 산업입니다. 즉, 건축비가 일정하대요. 건축비가 상승한대요. 건축비가 하락한대요. 모든 경우를 따져보자. 세 가지. 자, 이럴 때 강의 노트 보시면 크게 이 경우 주택 가격은 어떻게 움직이느냐, 공급은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런 부분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얘는요, 3월 달부터 계속 암기도 시켜드렸고, 특히 2주 전, 지지난주에는 이런 경우를 전부 다 그래프를 3개 다 그려드렸습니다. 이미 공부 다 했는 거예요. 결론부터 본다면요, 자, 공급은 이미 앞에 답이 나왔습니다. 나왔죠? 공급은 어떤 경우도 무조건 증가. 얼마나 쉬워요? 공급은 증가다. 다음에 가격은요, 얘도 쉽잖아요. 건축비가 일정하면 가격도 일정하고요. 건축비가 상승하면 가격도 상승하고, 건축비가 하락하면 가격도 하락하고, 일정 증가 감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어디까지 출제가 되었다? 요만큼만요. 건축비 하락은 빼고요. 요 두 가지가 과거 기출문제는 지문이 몇 번 나왔습니다. 추가적으로 장기 공급 곡선입니다. 롱 스플라이 커브다. LS 곡선입니다. 얘가 어떻게 되느냐. 얘도 2주 전에 그래프를 다 그렸기 때문에 결과를 보자면 얘도 어려운 거 아니죠. 자, 건축비가 일정하면 곡선도 일정하다. 무슨 선? 수평선. 건축비가 상승하면요, 곡선도 상승한다. 무슨 모양? 우상향. 건축비가 하락하면요, 곡선도 하락하더라. 무슨 모양? 우하향. 여기까지 정리가 된 겁니다. 다음에 네 번째, 신축을 금지하는 추가적인 제한이 있대요. 여기까지도 12회 때 출시되었거든요. 나왔으니까 정리를 하자. 자, 신축 금지. 다시 이 그림 보세요. 주거지역은 공해성 공성을 못 짓게 합니다. 추가적으로 신축도 금지한대요. 자, 주택 신축도 금지한대요. 주택 신축을 금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공급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신축 금지하게 되면 공급을 못 늘린다. 얘가 쭉 넘어갑니다. 공급을 증가시킬 수가 없다. 이 말은 다른 말로 공급은 일정합니다. 공급을 증가 못 시킵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신축이 금지가 돼요. 공급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문제가 생겨요? 여기서는 집을 못 지어도 가까운데 다른 지역이 대체 개발, 대신 개발됩니다. 개발돼요. 여기서 공급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단기에 늘어났던 수요가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단기에 증가했던 수요가 감소하고요. 올랐던 가격도 또 내려가겠지. 공급을 증가 못 시키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가격은 그대로 불변. 가격은 불변입니다. 가격은 불변. 얘가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축 금지라는 추가적인 제한을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가격은 또는 가치는 상승한다. 틀린 말입니다. 틀린 말이고요. 가치, 가격은 불변입니다. 마지막으로 독점의 문제. 자, 독점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사전적 독점과 사후적 독점입니다. 먼저 사전적 독점은요, 옛날부터 이미 살고 있는 기존 토지 소유자, 기존 토지 소유자예요. 기존 주민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만약 용도가 바뀐다면 이때 땅값이 엄청 올라갑니다. 엄청난 집가 상승입니다. 그래서 이미 살던 기존 소유자, 사전적 독점인 경우는 엄청난 초과 이익, 집가 상승을 얻게 됩니다. 반면에 사후적 독점은요, 이제 기존에 아니고 현재 소유자. 현재 소유자는요, 땅을 살리면 땅값 다 올랐습니다. 올랐기 때문에 오른 땅값이니까 초과인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험은요, 이렇게만 묻죠. 지역지구에서 엄청난 집가 상승, 초과인의 문제가 생기는 것은 사후적 독점 틀린 말이고요. 어떤 독점이다? 사전적 독점이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지역지구에서는요, 공법상 용도지 종류를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만 공부하시면 더 이상 나올 내용이 없습니다. 완벽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시면서 교재 확인합니다.
55페이지죠. 바로 1번. 의를 보시면요. 동그라미 1번. 어울리지 않는 이용을 규정함으로써 밑줄 하세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 감소 밑줄. 부를 제거하지 정의 외부 효과 틀린 말입니다. 바뀐 단어만 조심하시고요. 괄호 2번 효과 넘어가요. 1번 단기, 2번 장기. 자, 단기하니까 뭐가 떠올려요? 단기는 수요를 움직이고 장기는 공급을 움직이더라. 따라서 단기는요. 네모 박스 문장 보시면 두 번째 줄을 밑줄 하세요. 화살표 수요 증가 밑줄, 화살표 주택 가격 상승 밑줄 다 적어져 있고요. 다음에 괄호 2번, 동그라미 2번 장기는 공급을 움직이더라. 따라서 자 박스 첫 줄 보시면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화살표 나오면서 끝에 보니까 공급 증가 밑줄. 이때 공급이 증가하는데 아래 보니까 표가 나와요. 세 가지. 비용, 일정 산업, 증가 산업, 감소 산업. 전부 다 나왔습니다. 표 그대로 보시면 돼요. 자, 이때 요거 두 개만 묶어줘요. 요거 두 개. 우리 시험은 요거 두 개만 나왔으니까. 비용, 일정 산업과 증가 두 개만 묶어주고요. 그러면 주택 가치는요, 비용이 일정하면 가치도 일정하다. 원래 수준 동그라미. 원래 수준은 바로 일정을 말해요. 비용이 증가하면요, 가격도 상승하죠. 상승 동그라미. 비용이 감소하면, 건축비가 하락하면 가격도 하락하죠. 하락 동그라미. 일정, 증가, 감소. 같이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 공급은요, 어떤 경우도 증가를 한꺼번에 묶어서 동그라미. 공급은 무조건 증가합니다. 장기 공급 설명 다 들었습니다. 3번 내려가요. 자, 제목을 밑줄 합니다. 초과적 제한 신축 금지가 있는 경우 밑줄. 따라서 첫 줄, 어떤 지역에 지역지구제 제한뿐만 아니라 주택 신축을 금지하는 초과 제한이 있게 된다면 네 번째 줄 밑줄 하세요. 장기적으로 가치 변화는 없게 된다. 가치는 불변이지. 가치는 상승한다. 틀린 말입니다. 여기까지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럼 3번 내려가죠. 독질 문제는 1번, 2번 두 가지가 있는데 1번만 밑줄 하시면 돼요. 사전적 독점일 때 초과인의 문제가 생기더라. 이것만 밑줄 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그래서 4번요. 지역지구제 보완책이 표가 4가지 있죠. 성과주의 지역지구제, 재정적 지역지구, 계획단위개발 PUD, 개발권 양주제 TDR. 뭐 다 할 필요 없고요. 네 번째가 뭐라고 했죠? 자, TDR, 개발권 양도제. 이것도 설명드렸죠. TDR 하게 되면 결국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지만 다만 요겁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도입이 안 되었어요.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지금 표를 보시면요. TDR 제도가 두 줄밖에 안 나와요. 두 줄. 그러면 제목에다가 적어줄래요? 98 적어줘요. 그리고 98페이지를 펴봐 주세요. 98페이지. 98페이지 폈습니까? 맨 밑에 보니까 목차업원, 개발권 양도제 표가 나오죠. 여기서 설명의 상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TDR을 보시면 돼요. 이렇게 연결하시고요. 다시 원래 페이지 봅니다. 56페이지. 가로 5번 문제점은 그대로 읽어보시면 돼요. 어려운 문장 없습니다. 여러분이 읽어봐 주시고요. 목차 3번입니다. 토지 은행제도 단독 문제가 2번은 나왔네. 빈도가 높은 건 아니죠. 어려운 말도 없습니다. 바로 요약집 보고 진행합니다. 가로 1번 의를 보시면 토지 은행 랜드뱅킹이란 미래 용도를 위해서 정부가 미리 싼 값의 미개발 토지를 대량으로 매입하였다가 향후 토지 수요 증가에 대비해서 비축하고 있는 토지를 수요자에게 팔거나 대여하는 제도이다. 그대로 보시면 되고요. 가로 2번 특징, 즉 장점과 단점이죠. 역시 어려운 말 없고요. 얘는 지문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장단점 알아야 됩니다. 장점 보시면요. 1번, 2번, 3번이 있죠. 1번 모두 밑줄.
개인의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인 토지 개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3번 밑줄 아세요? 토지 현황은요, 개발이익은 저절로 환수가 돼요. 흡수가 돼요. 단점도 1번, 2번, 3번인데 1번 밑줄. 자, 싸게 매입해도 막대한 토지 매입 비용이 들어갑니다. 자, 2번도 모두 밑줄 아세요? 토지를 매입해서 판매할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정부가 어떻게 하죠? 관리 동안에. 관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관리상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오른쪽 페이지 넘어갑니다. 그리고 3번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의 토지은행제도, 바로 공공토지 비축 법률인데요. 이 법은요, 법영시행규칙입니다. 양치 많습니다. 여기서는 법을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요, 일단 전체를 스킵하시되, 그러면 동안에 1번, 2번, 3번, 4번이 있죠. 우리 시험은요, 4번 정도가 최근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은행의 설치와 운영은 누가 하느냐? 땡땡 밑줄 하세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설치 운영한다. 즉 LH공사를 말해요. 근데 쉽게 나왔죠. 자, 틀린 답은요, 화살표.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운영한다. 틀린 말이지. 지자체가 아니고 LH공사가 돼요. 목적 4번 내랍니다. 개발이익 환수. 두 번 나왔죠. 자, 1번 의를 봅니다. 의를 보시면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밑줄 하세요.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 밑줄.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부분이 개발이익입니다. 괄호 2번. 클라크의 개발이익 환수 방법. 얘가요, 한 번 출시되었고 아주 오래전입니다. 8회 때. 오래전입니다. 그리고 3번. 우리나라의 개발이익 환수. 얘도 한 번 나왔습니다. 12회 때. 가볍게 보시면 돼요. 왜? 출퇴 빈도가 높진 않으니까요. 자, 그리고 2번은요, 개발이익 환수 방법, 클라크 4가지. 얘도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게요. 크게 4가지가 있죠. 초과매수법, 상세법, 직접부가법, 토지구역법입니다. 4가지네요. 4가지 볼까요? 먼저 초과매수법. 상세법, 직접부가법, 다음에 토지구역법입니다. 이렇게 4가지가 있다. 그럼 여기서는요, 자, 직접부가법을 체크하세요. 얘가 뭐지?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공법 공부하시면 수익자 부담금 들어봤죠? 개발 부담금 들어봤죠? 기반시설 부담금, 각종 부담금이 이겁니다. 직접 부가법입니다. 부담금으로 부담금, 각종 부담금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이렇게 부담금을 직접 부과시키거든요. 우리나라는요, 바로 직접 부가법입니다. 요즘 나이가 드니까 예고도 없이 카톡에 문자가 옵니다. 어떤 문자예요? 바로 부고 문자였죠. 어느 친구 장모님 또는 어른이 돌아가셨다. 뜨게 되면 그거를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문상 가야 됩니다. 문상을 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장례식장 문상을 가게 되면 일단 부의금 준다라고 그냥 못 나오잖아요. 앉아서 상에 앉아서 그래도 밥 한 그릇 먹고요. 소주 한잔 마시고 나와야 됩니다. 자주 가지는 않지만요. 가끔씩 장례식장 가게 되면요. 일단 식당 테이블에 밥 한 그릇 나오죠. 그리고 육개장 국도 있죠. 그리고 떡도 있고 무침에도 있고 많습니다. 그런데 항상 빠질 수 없는 게 밥하고 육개장 국 딱 어울립니다. 맛이 좋아요. 무슨 말이죠? 국이 맛이죠, 사실. 그죠? 어떤 국이죠? 초상집의 국이죠. 무슨 국? 초상집 국. 안기껏. 무슨 국? 초상집 국이에요.
따라서 개발이 환수하게 되면 조상직국입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나라는 직접부가법을 쓰고 있는데, 그러면 자, 과거에 나왔기 때문에 간단한 설명을 드리자면 초과매수법은요, 말 그대로 초과해서 매수하자. 초과해서 매수하자. 이 말이 뭐냐면요, 예를 들면 어느 지역을 개발합니다. 이만큼요. 한 10만 평 잡을까요? 10만 평. 자, 10만 평을 개발하게 되면 요 주변의 땅값 크게 오르지. 요 개발 얘기잖아요. 요거를 못 보겠대. 못 보겠대. 그래서 자, 이만큼 초과해서 매수하자. 뭐 얼만 평이죠? 20만 평. 10만 평 더 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과 매수하게 되면 저절로 개발의 환수가 됩니다. 초과 매수법입니다. 두 번째, 상식법은 제목 그대로 상쇄시키자. 예를 들면 어느 지역이 있습니다. 자, 이만큼을 개발하는데, 개발지역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땅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일부는 편입되고 일부는 남았잖아요. 예, 양대를 걸치고 있어요. 이래서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만큼 개발하게 되면요, 빚금 친 만큼은 수용당합니다. 개발하니까. 그럼 이 땅 이제 잔여지. 남은 땅이 되겠네. 그러면 이제 얘는 어떻게 합니까? 수용당한 만큼 뭐하지? 보상금 받지. 보상금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남은 땅이 있죠. 이 땅은 땅값 올라가지. 개발하니까. 개발이 생기잖아요. 이때 상세법은 뭐냐? 보상금을 줄 때 너 땅값 올랐지. 개발이. 그러니까 오른 만큼 빼고 상세하고 보상금 적게 주겠대. 기분 나쁘겠죠, 그죠? 따라서 자, 개발이익을 보상금에서 빼고 주겠대요. 상세하고 주겠대요. 그때 기분 좋은 게 아니에요. 자, 직접부가법은요, 말 그대로 우리가 공부하시면 뭐 수익자 부담금, 기반시설 부담금, 여러 가지 부담금입니다. 직접부가법입니다. 우리나라 경우에. 국유화법은요, 제목 그대로 국유화시키자, 국유화. 국유화법도 쓴 사례가 있습니다. 어디죠? 독일요. 독일. 자, 과거 언젠가 동독과 서독이 통일됐습니다. 통일되니까 독일은요, 동독의 땅을 가장 먼저 국유화 주셨습니다. 왜? 투기를 막으려고요. 그래서 조금씩 풀어줬거든요. 그러면 만약 우리나라도 그렇죠. 이거죠. 지금은 남북이 분단이 됐는데 언젠가 통일이 된다면 이때 이거 어떡합니까? 이런 사례가 우리도 독일처럼 따라갈 겁니다. 예. 그러니까 투기를 막으려고 일단 북한 땅을 우선적으로 국유화 조치할 겁니다. 함부로 땅 매매 금지시켜요. 국에서 하나씩 부분적으로 풀어주겠네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이거 바로 국유화법. 예. 따라서 개발이 환수하게 되면 초상직국 4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직접부가법을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에 바로 내려가죠. 3번. 우리나라의 개발이 환수. 표가 있죠. 왼쪽은 세금 매개의 과세적 방법, 오른쪽은요 비과세적 방법. 과세적 방법은 그냥 넘어가세요. 동남이 1번, 2번, 3번. 3번 뭐죠? 양도소득세. 요거 세죠, 그죠? 예, 많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개발의 환수가 포함된 겁니다. 다음 오른쪽 비과세적 방법에서 우리 시험은요 좀 오래되었습니다만 12회 때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1번 부담금 나왔네. 수익자 부담금 동그라미. 그리고 개발 부담금, 기반시설 부담금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부담금이 바로 직접 부가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법 공부하시면 부담금이 나왔다 하게 되면 개발이 환수를 말하는구나. 그런데 별도로
여백에다가 메모하세요. 메모하세요. 부담금은 부담금인데 개발이익 환수가 아닌 부담금이 있습니다. 얘가 출제됐습니다. 과거에 우리 시험에서. 부담금은 부담금인데 개발이익 환수가 아닌 부담금. 첫 번째 과밀 부담금입니다. 들어보셨죠? 공법 시간에. 과밀 부담금. 다음에 교통 유발 부담금입니다. 교통 유발 부담금입니다. 얘는요, 개발이익 환수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면 이거는 뭡니까? 얘는 뭘 말해요? 개발이익 환수가 아니고 그냥 세금 걷는 거예요. 세금 걷는 거. 조세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중심상업 지역에 큰 백화점이 들었었는데 가면 사람들이 엄청 모이잖아요. 뭐 과밀 부담금. 이럴 때 부담금 매긴다. 과밀 부담금. 이건 개발이익 환수가 아니에요. 세금 걷는 겁니다. 인구가 이렇게 모이는 만큼 교통을 유발시키겠지. 교통 유발 부담금. 이런 것들은 개발이익 환수가 아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과밀 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의 한 예로 볼 수 있다. 틀린 말이죠. 틀린 문장.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1번 동안 1번 보게 되면 각종 부담금이 되는데 과밀 부담금은 아니다. 자, 2번은 밑줄만 합니다. 공영개발 밑줄. 이것도 개발이익 환수가 되고요. 3번도 밑줄 하세요. 공법상 구획정리사업에서 간보제. 요것만큼 개발이익 환수 의미가 있고 4번도 밑줄 하세요. 토지, 은행제도 싸게 매입했다. 비싸게 팔잖아요. 개발이익은 저절로 환수가 돼요.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목차 5번 토지 공개념 그냥 넘어갈게요. 다만 공개념은요. 괄호 1번과 2번이 나와. 괄호 2번 보게 되면요. 공개념의 실천 법률인데요. 자, 1번, 2번만 밑줄 하세요. 출제되니까. 이미 아는 겁니다. 1번 택지 소유 산하는 법률은 폐지가 되었어요. 2번도 밑줄 하세요. 토지 초과 일회수법도 폐지가 되었다. 당시에. 그러니까 얘는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는 제도가 됩니다. 목차 6번 기타 토지정책은 1번 토지거래 허가제, 2번 토지선매, 3번 지구단위계획, 4번 토지적성평가제도 등등등.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공법 시간에 공부하는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학교는 지문에 잘 나왔기 때문에 옮겨놓은 거거든요. 공법만 공부하시면 다 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토지정책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문제 확인. 자, 출제 포인트 지문부입니다. 1번 볼게요. 가장 출제가 많이 되었던 지역지구제입니다. 지역지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1번부터 6번까지죠. 거의가 기출문장입니다. 기출문장이 되고요. 1번 지역지구제의 목적은 토지의 수반되는 정의 외부가 제거 틀렸죠. 부를 제거하죠. 정 틀렸네요. X. 여러 번 나왔습니다. 2번, 3번, 4번 묶어주고요. 2번, 3번, 4번 칠판볼까요? 이겁니다. 예, 요거 묻는 거예요. 이것도 과거에 출제된 것들입니다. 출제가 되었어요. 2번 지역지구제의 실시는 생산 요소각이 일정하다면 일정 동그라미. 자, 일정 요거잖아요. 일정하면 가격은 일정하고 공급은 증가한다. 이거 묻는 거지. 일정하다면 원래 주택 가치 수준, 바로 가격이 일정하죠. 맞습니다. 그 지역의 공급량은 감소, 들리지? 공급은 무조건 증가합니다. X. 3번. 이것도 기출 문장이에요. 정부에서 공업 및 조경이 혼합된 지역. 공업과 주거 혼합이 되면 다시 말하면 준공업 지역이죠. 준공업 지역이
주거 전용 지역으로 이용 계획을 변경하였다면 여기까지 뭐죠? 지역지구지 효과를 말해요. 효과. 단기는 주택 가격 상승 맞죠?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주택 건설의 비용 증가 산업이다. 증가 동그라미. 제가 볼까요? 비용 증가 산업이면 가격은 상승하고 공급도 증가하고 이거 묻는 거지. 비용 증가 산업이면 공급은 증가한다. 맞네요. O입니다. 4번 비용 불변 산업이다. 불변 동그라미. 불변. 요거잖아요. 비용 일정 산업이지. 그러면 가격은 원래대로 일정하고요. 공급은 증가하겠지. 따라서 비용 불변 산업이면 주택가치는 원래 수준까지 하락한다. 여러 가격 일정하다. 원래 수준 맞는 말입니다. O입니다. 5번 지역지구제 실시와 아울러서 주택의 신축을 제한한다면 단계는 가격은 상승하지만 장기적으로 가치 변화는 없게 된다. 맞죠? O입니다. 장기적으로 가치 변화는 없다. 가치 불변 맞습니다. O입니다. 6번 특정 지역에만 용도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적 독점에 해당하며 부동산에 문제가 되는 것은 초과의 문제를 말이에요. 문제가 되는 것은 사전적 독점이지 사후적 독점은 아니다. 맞는 말이죠? O입니다. 여기까지 문제 풀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에는 요약집 59페이지에 주택정책이 있죠. 주택정책은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서 보겠습니다. 쉬겠습니다.